안녕하세요. 저희는 블랙미러로 철학하기 출판 프로젝트를 준비 중인 저자 이원진, 편집자 김나연입니다. 넷플릭스의 오리지널 SF 시리즈 블랙미러는 근미래를 배경으로 기술이 인간의 욕망을 실현해주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풀어낸 옴니버스 드라마입니다. 저희 연구는 지식 콘텐츠 플랫폼 뽀린이라는 곳에서 진행됐던 동명의 강좌를 바탕으로 만들어졌고요. 아주 재미있고 흥미진진한 원고들이 더해져서 지금 한 권의 책으로 출간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그럼 이현진 박사님 자기소개를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워낙 잡다한 문제에 관심이 많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도 철학을 제일 좋아하는 일명 N철학 연구자 이원진이라고 합니다. 원래 서양 철학 공부를 하다가요, 뭔가 글로 밥 벌어먹고 살 수 있는 직업을 찾아서 기자를 오랫동안 했고요. 그런데 사람들을 취재하면 할수록 전부 다른 현상 속에서 뭔가 공통적인 게 자꾸 발견이 되는 것 같고, 그거를 제 언어로 한번 풀어보고 싶어서 동양 철학이라는 분야에 시도하게 됐고, 거기서 퇴계로 박사를 받았습니다. 네, 제가 사실은 이 종횡무진하는 제 공부 이력에서도 보시다시피 저는 그냥 일단 도전하고 싶은 거 있으면 도전하는 낙관론자인데요. 그 뒷수습이 안 돼가지고 항상 허덕이고 엄청 깨지고 그러는 사람인데, 블랙미러에서 이 깨지는 주인공들에 제가 그래서 감정이입이 잘 된 것 같습니다. 네네. 저는 지금 박사님의 자기소개를 들으면서 낙관이라는 부분에 탁 꽂혔는데요. 박사님의 그 낙관론적인 부분이 저희 블랙미러 프로젝트에 아주 낙관적으로 작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떤 그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지 목차를 간단하게 소개를 좀 드릴게요. 저희 연구에는 총 6편의 에피소드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공주와 돼지, 추락, USS 칼리스터, 그리고 샌 주니페로, 화이트 크리스마스, 마지막으로 블랙 뮤지엄, 이렇게 총 6편의 에피소드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참 많은 크리에이터 분들이 찬사를 보내는 그런 에피소드로도, 작품으로도 유명한데요. 글 쓰는 사람으로서는 가장 중요한, 항상 우리가 본받고 싶은 글쓰기의 본보, 전범이라 할 수 있는 스티븐 킹 작가가 섬뜩하지만 흥미로운, 그래서 굉장히 훌륭한 작품이다라는 엄청난 찬사를 보냈어요. 배우 조디 포스터 님이 또 그쵸, 아주 멋있는 분이시죠. 네. 이분은 블랙미러 시즌4에 직접 또 감독으로 참여를 해주셨어요. 팬이었다가 감독이 되신 거죠. 네, 그렇죠. 어떤 편의 감독으로 참여를 하셨죠? 시즌4의 아크 엔젤이라고, 아이의 일상을 그대로 자기가 눈으로 공유하고 있는, 아이의 눈과 자기의 눈이 같이 동기화되는. 네, 맞아요. 굉장히 부모로서는 한 번쯤 해볼 만한 엄청난 상상력이더라고요. 그렇죠. 네, 맞아요. 박사님께서도 아이가 있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그 참여를 하시면서 조디 포스터가 이렇게 소회를 밝혔는데요. 단편 작업에 대한 굳은 믿음이 있었다. 이렇게. 맞아요. 네. 그리고 제가 또 편집 작업을 하던 와중에 넷플릭스에서 이제 공개한 국내 창작자분들의 인터뷰 영상을 보고 아주 또 심쿵을 했는데요. 네, 그 가수 아이유님, 배우 이지은님이기도 하지요. 아주 신선하고 반전도 재미있었던 작품이었다. 네, 이렇게 언급을 하셨고요. 아마 또 이번에 팬분들이 많으실 텐데, 아티스트 이랑님, 한국 대중음악상 수상자이자 또 작가와 감독으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시죠. 네, 이랑님께서는 이런 평을 남기셨습니다. 충격 예언집, 한 편 한 편이 영화, 저에게 충격을 안겨준 제 취향의 드라마 블랙미러. 이 평이 저는 또 아주 인상적이더라고요. 충격 예언집. 박사님께서는 어떻게 블랙미러에 빠져시게 되셨나요? 제가 육아 문제로 되게 힘들던 시절에 그 고충을 나누면서 좀 팟캐스트를 시작했는데, 거기서 어떤 어머니가 추천을 해주셔서 그날 봤는데 터널 속에서 한 3일을 지낸 것 같아요. 계속 돌려보고 한 번에 다 봤어요. 육아는 완전 포기하고. 그 정도로 강심장이시네요. 근데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운동을 너무 열심히 하고 나면 안 하던 운동을 되게 이제 얼얼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실 그거를 거꾸로 풀어주는 운동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딱 넷플릭스가 느낌이 계속 운동만 막 시키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근육은 완전 다 경직돼 있는데 3일에 경직된 근육을 어떻게 풀 방법을 알지를 못해서
이거 뭔가 말로 풀어내야겠다, 내 언어로. 그런 강렬한 느낌을 받았고. 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이 블랙미러라는 작품에 철학적으로 접근을 한다고 생각할 때에는 네. 이 이제 블랙미러 자체가 영국 드라마잖아요. 네. 그래서 보통은 아마도 서양 철학으로 접근할 거라고 예상하기가 쉬울 것 네. 같아요. 물론 이제 저희 책에도 플라톤이라던가 미셸 푸코라던가 뭐 악셀 호네트, 기 드보르 같은 네. 서양 철학자들이 말하는 개념으로 이제 이 블랙미러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 박사님께서 잘 풀어주셨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책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많은 기대를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저희 원고에 굉장히 독특하고 신선한 시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퇴계라던가 이제 노자라던가 공자, 맹자와 같은 네. 이런 동양 철학의 시선으로 블랙미러를 해석한다는 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네. 있을 것 같아요. 네. 박사님께서는 어떻게 이런 시도를 하시게 되셨나요? 샘 리처즈라는 그 미국 유펜 대학 교수가 작년 말에 지금 BTS가 이 정도의 그 빌보드 스타가 되기 전에 마케팅 수업을 하나 했었는데요. 24시간 안에 4,500만 뷰. 이거를 한 사람이 누구 있냐. 여태까지 아무도 이거를 깬 기록이 없었는데 이걸 한 사람이 바로 BTS다. 근데 그 강의실에 BTS를 아는 사람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근데 너희가 만약 그럴 수가. BTS를 모르면 네. 이제 앞으로 마케팅이라든지 그 세계 엣지라는 거를 전혀 다다를 수 없을 거다. 자기 안에 터널에서 제발 나와라. 이렇게 하는 강연이 굉장히 감명이 깊었는데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서양이 이제 블랙미러 같은 엄청나게 집약적인 작품을 만들어내는 실력이 되지만 서양이 또 동양의 엣지를 이 쿨한 이 동양 철학을 모르면 이제 앞으로 블랙미러도 네, 한계가 있지 않을까. 저는 동서양이 서로의 쿨함과 서로의 최전선을 계속해서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 때 그럴 때 정말 우리 미래 사회에 대한 제대로 된 예측이 가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제가 그냥 어줍지 않게 일단 한번 시도를 해본 겁니다. 네, 그런 시도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어요. 네. 고리타분하지 않다 동양 철학이 결코. 네. 네, 여러분 저희 책에서 굉장히 재미있고 신선한 고리타분하지 않은 그런 동양 철학 이야기를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저희가 이 영상을 2019년 6월 2일에 촬영하고 있는데요. 바로 어제가 제20회 서울 퀴어 퍼레이드 날이었죠. 저희 블랙미러로 철학하기에도 퀴어를 주제로 다루고 있는 에피소드가 등장을 하죠. 바로 센주니페로 편인데요. 가상현실의 가상과 그 다음에 또 불멸, 인간의 신성에 도전하는 불멸이라는 두 개의 코드가 만나서 가상불멸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제시하는데요. 가상불멸이 너무 허황되게 보일 수 있으니까 그거를 사랑이라는 굉장히 리얼한 느낌의 이미지로 이렇게 스토리를 펼쳐나가는데 두 명의 여성 퀴어 커플이 등장했는데 그 퀴어 커플이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게이 지수라는 걸 만들어낸 그 리처드 플로리디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사실 그 퀴어가 많은 도시일수록 그만큼 관용이 높은 거기 때문에 기술도 발전하고 그다음에 도시가 번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 점에서 퀴어는 어떻게 보면 정말 엣지라고 할 수 있죠. 최첨단. 네, 그래서 그런 최첨단의 사고 실험을 가상현실에서 펼칠 수 있는 그걸 리얼하게 보여준 드라마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의식 업로딩에 관한 건데 요즘 뭐 제일 핫한 사실 과학계에서 주제이기도 한데 레이 커즈와일이나 한스 모라벡 같은 사람들이 이 자기의 의식을 통째로 컴퓨터에 업로딩 시킬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굉장히 불멸을 시도하고 있는 일군의 학자들이 있는데 그 업로딩을 탈육체화에 대한 판타지가 아니라 정말 계속 그 육체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가상현실에서 얼마든지 새로운 내러티브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로 시도했다는 점에서 여러 가지 철학 코드를 다 같이 합쳐놓은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그런 굉장히 재미있는 에피소드였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우리 앞으로 유전생명 공학 시대에 이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종교성, 그 다음에 어떤 영성 이런 문제들도 앞으로 많이 대두가 될 텐데 이 드라마는 마인드풀니스라는 마음 챙김의 의미 같은 것들도 제시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마지막에 할머니가 돼서 네, 할머니가 돼서 이렇게 서로 다시 가상에서 젊음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것들이 요즘에 마음 챙김에서 많이 하는 훈련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훨씬 더 기술적으로 구현해낸 판이라 그럴까. 여러 가지 코드들이 읽을 수 있는 드라마입니다. 전체적으로 시즌 4는 다 여성이 주인공이에요. 여자가 그 적극적으로 자기 행로를 개척하고 그다음에 독립적으로 주체적인 캐릭터로 등장하는 게 시즌 4의 일관된 흐름인데 그 중에 한가운데 이 퀴어 커플이 들어갔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설정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쯤에서 저희 블랙미러로 철학하기 중에 책 한 구절을 소개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블랙미러 추락은 이 시리즈의 모든 에피소드를 통틀어서 가장 현실적이다라는 평을 듣는 작품이에요. 그만큼 미래보다 바로 현재 지금 우리가 느끼고 있는 문제점을 잘 짚어내는데요. 극단적인 평점 사회입니다. 좋아요 몇 개 눌렸냐, 그 타임라인 그 딱 올리자마자 1분 내에 몇 개가 붙었냐, 그게 좌우하는데 그런 점에서 굉장히 SNS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그 문제점을 느끼고 있는데 그게 극단으로 치달았고 그리고 그 평점 좋아요가 이제 자본이 되고 하나의 어떤 사회적 신용 등급이 됐을 때 과연 어떤 사회상이 펼쳐질까를 너무나 현실적으로 보여주는 드라마라고 할 수 있어요. 네. 저희가 이제 이 블랙미러라는 묵직한 드라마를 보고 갖게 되는 어떤 두려움이라던가 궁금증, 그리고 참 이렇게 저희가 알 것도 많고 할 것도 많고 배울 것도 많은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이 작품을 보고 갖게 되는 여러 가지 어떤 고민이나 풀리지 않는 의문이나 이런 지점들에 대해서 우리가 참 이 철학의 세계로 들어가서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박사님께서 굉장히 친근하고 친절하게 우리를 안내해 주시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내가 참 이런 세상에서 철학까지 공부해야 돼 이런 두려움은 잠시 조금 내려놓으시고 저희 책의 세계로 한 발짝 들어오셔도 되지 않나 그런 마음으로 저는 여러분들을 좀 초대를 하고 싶고요. 저희 블랙미러로 철학하기 어떤 분들께서 함께 읽어보시면 좋을까요? 앞으로 뭐 눈만 뜨면 새로워지는 세상이라고 하고 또 숨 한 번 쉬고 나면 또 다시 새로워지는 그 정도로 초단위의 이제 나노 새로움의 시대인데 그럴 때도 뭔가 그래도 변하지 않는 어떤 가치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거를 부여잡고 살고 싶은 사람들은 분명히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럴 때 저는 그런 점에서 철학은 어떤 하나의 플랫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넷플릭스도 플랫폼이지만 굉장히 그 일관된 그리고 변하지 않는 어떤 가치를 다시 찾을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 새로워지는 세상에 대해서 이러저런 해석들이 많잖아요. 근데 요즘 맨스플레인이라는 말도 있지만 그 너무나 또 인간 중심적인 그런 휴먼 플레인 이런 모든 그 서사에 지치신 분들이라면 블랙미러가 제공하고 있는 완전히 다른 방식의 이야기를 한번 접해보시고 그것을 내 것으로 내 이야기를 어떻게 더 풀어나갈 수 있는가를 함께 고민해보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이 책과 드라마를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네네. 뜨거운 여름 저희 블랙미러로 철학하기 프로젝트 팀도 여러분께 좋은 책과 강연을 전해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채워드릴 수 있는 좋은 콘텐츠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제발!